지금부터 이태종 선생님께 삼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화하시겠습니다. 가롱에 있으면 올리시고 여기까지 이동하시겠습니다. 헌화! 끝까지 내려놓으면 손을 내려 같이 리본을 내만지시고 일어서시겠습니다. 뒤로 3번을 가시고 삼배를 마치겠습니다. Instituto 안착하고 있는 institut에서 인근역도 메인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의사가 되셨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83년에 하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23살이 되시던 1906년에 서울로 와서 처음에는 김영재 상해라는 곳에서 이제 점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역사적인 한 사건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게 1907년 8월 1일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군대 강제 해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1905년에
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강탈하자 일산의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광무왕제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세요. 그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부시로 해서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 군대 병력이 한 10,000명, 남대문 입구에 있었던 한 1,200명의 대한제국군이 일본군과 상대로 3시간 동안 교전을 벌이게 되고 한 70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해준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의사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남대문이고 여기가 세브란스 병원인데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어디냐면 그 서울역 건너편에 연세대 세브란스 연대 빌딩 În siguranță, în aproape în Seul, din Mitrone, vor fi să facă pe să cauite, să faci ca la timp pe aia. 이 자료가 이태준 선생님이 세브란스 의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 그 합적부입니다. 성명 이태준, 그 다음에 원적, 경남, 함안,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한 날짜가 1907년 10월 1일, 졸업 날짜는 1911년 6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6월 11일 날 졸업을 하셨다고 해요. 보니까 세브란스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목이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4학년 때 배우셨던 과목이 4개인데 점수를 좀 살펴보니까 피국과 점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평균 점수라고 해서 70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브란스가 학점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점수가 미달이면 졸업을 안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70점 미달, 70점이 넘어야 졸업이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졸업 자격을 얻고 세브란스가 그 2회를 졸업하셨습니다. 이거는 졸업장이고요. 선생님의 졸업장은 아니고요. 여기 어비신이라고 쓴 게 이 세브란스 교장 선생님 에디슨 박사의 이름입니다. 이쪽으로 이 사진이 4년간 세브란스 의학교에 공부를 마치고 최근 졸업 사진인데요. 6명의 졸업 동기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태준 선생님은 여기 요분이 그 어비신 박사님이시고 요분이 조금 의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의학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는 선생님께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시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경을 거쳐서 몽골로 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멘토로 삼았던 또 동료로 삼았던 김일수 세브란스 중학교 1회 선생님 멘토셨던 안성호 선생님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과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1914년에 몽골을 같이 갔을 뿐만 아니라 김규식 선생님께서 여동생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이태준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특별한 가족이 되는 사촌 여동생과 이태준 선생님이 1918년에 결혼을 하세요. 그런 인연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태준 선생님이 어떻게 몽골까지 가게 됐는가를 저희가 지도를 표현해봤습니다. 함원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 가셔서 의학 공부를 하시고 남경을 거쳐서 1914년에 몽골로 가시게 되죠. 1914년에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 10년이 되는 때였고 러시아가 일본군에 패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1914년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때 우리가 독립군을 길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본하고 싸울 때 같이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독립전쟁 준비론이 그 당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매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규식 선생이나 이태준 선생님도 그 독립군 기지 대척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왜 몽골이었냐? 일단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일제에 피난이 조금 덜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도모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관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영이 있어야 되고
독립군을 먹이려면은 농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머나먼 몽골로 독립군 기지개척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몽골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요 문구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몽골로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전시를 준비하는 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상을 담아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잘만 해요. 여기는 한국과 몽골에서 이태준 선생님의 선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선양 사업, 몽골에서의 선양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진열장에는 이 관련된 차들 이태준 선생님은 1990년에 경국 분장 애족장을 받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연대 의대에서 자랑스러운 선배인 이태준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판. 몽골 국왕의 혹시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지금 어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어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태준 선생님이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왔죠. 애족장이고요. 원본은 하만에 있습니다. 이 코너는 전시의 마지막인데요. 정부에서는 훈장을 주시고 포상을 하지만 저희 국민들은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전시 준비하면서 이태준 선생님 사진이 단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데 AI의 도움을 또 받아보자. 우리 국민들이 선생님께 멋진 졸업 사진을 하나 선물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 사진을 좀 만들어 봤고요. 여기를 찾으시는 관람객들이 선생님께 좀 감사 편지를 드리면은 우리 국민이 드리는 좀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코너로 이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사이면서 독립운동가인 대한 이태준 선생님의 자료와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전시관의 첫 번째 전시물입니다. 혹시 전 세계에 이태준 기념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두 곳이거든요. 하나는 선생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냥 하나네 이태준 기념관이 있고요. 하나는 바로 이곳 울란바토르입니다. 근데 이 흉상 역시도 두 거리예요. 하나에는 이태준 기념관이 선생님 승무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시관을 새로 조성하면서 이 흉상도 함께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의 전시관을 만들면서 태어나신 곳과 돌아가신 곳에 같은 모습의 전시물을 좀 두고 여기를 보시는 관객들이 처음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1호 전시물로 흉상을 맞습니다. 안상호 선생님을 멘토로 삼으셨고요. 이 어떻게 몽골까지 가게 됐는가를 저희가 지도로 표현해봤습니다. 한원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 가셔서 의학 공부를 하시고 남경을 거쳐서 1914년에 고르 몽골로 가시게 되죠. 선생님께서 몽골로 가시게 된 것은 독립군 기지 개척을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1914년이고 왜 하필이면 몽골이었을까? 1914년이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10년이 되는 때였고 러시아가 일본군에 패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1914년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때 우리가 독립군을 길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본하고 싸울 때 같이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독립전쟁 준비론이 그 당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매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규식 선생이나 이태준 선생님도 그 독립군 기지 개척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왜 몽골이었냐? 일단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일제의 탄압이 조금 덜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도모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관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영이 있어야 되고 독립군을 먹이려면은 농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머나먼 몽골로 독립군 기지 개척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몽골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몽골로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전시를 준비하는 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몽골은 미지의 땅이고 낯선 땅이지만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이루는 꿈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번에 속담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오기로 한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독립군 기지 개척은 무산이 되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배웠던 그 의학 기술을 가지고 이 동의의학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리시게 돼요. 이 지도는 선생님께서 몽골로 망명하셨을 당시의 지도인데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보그드칸이라고 하는 훈제가 살고 있는 훈제 궁궐이었고요. 여기가 외국인 거주지,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외국인 거주지였다고 하는데 아마 정황상 이쪽에서 그 동의입을 열고 많은 몽골인들이 치료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몽골에 오셨을 때 한 70% 정도의 몽골 사람은 전염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때마침 그때 근대 의학이 그 세균학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병의 어떤 백신의 개발이라던가 치료제 개발 상용화가 상당히 활성화되던 그런 시점이었고 몽골인이 앓고 있던 그 병의 약도 이미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몽골인들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분으로 이태준 선생님은 이제 몽고, 훈, 일등 몽고 황제에게 일등 훈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독립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몽골 칼굴에게 우리 몽골의 고륜에 있는 이태준이 그 훈장을 받았고 몽골 주민에게는 그 병을 너무 잘 고쳤어요. 열애불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비서 바로 이건데요. 그 전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태준 선생님이 몽골 황제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자료가 1999년 4월에 몽골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그 몽골 국립대학인 바투투를 하는 교수님께서 이 자료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주한 몽골 대사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오려는 국정이 이다인에게 예르데니 오치로 훈장을 준다라고 해서 그리고 뭐 훈장 수여 시점이 1919년 7월 27일 그래서 이 문서의 발견으로 정확한 훈장의 시점과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계기로 이태준 연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독립운동도 전개될 수 있었는데요. 내재인 김규식 선생님이 1919년에 파리강남 회의에 갈 때 여비를 지원한다던가 그 이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독립일국을 찾았을 때 숙소가 되기도 하고 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많은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의협단에 가입하면서 내가 지금 폭탄 제조 기술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니까 내 운전사가 그 헝가리 출신 포로인데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이 있으니 내가 당신께 그 마자르를 소개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구르로 돌아가시다가 그 이후에 있는 많은 폭탄을 마자르가 다 제조를 하게 됩니다. 본인
이렇게 보면 이태준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몽골로 오는, 울란바토르로 오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여비라던가 숙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가마의원, 이대양, 은시건 이렇게 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 호가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910년대 후반부터는 이태준보다는 이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습은 위대한 일을 모습을 했습니다. 전대 위대한 일을 이게 독립신문이었나요? 맞습니다. 독립신문이 제호가 3번이 바뀌거든요. 처음 창간할 때는 독립이었다가 1919년 10월 25일에 독립신문으로 바뀌었다가 1924년에 또 제호가 독립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요거는 그 제호가 바뀌기 전 초창기의 신문이기 때문에 독립으로 되어 있고, 아까 훈장 소개가 됐던 그 신문은 또 독립신문입니다. 제호의 변경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정보가 유출돼서 문제인데. 돈을 더 많이 내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가마의원이라고 하는 이 코너가 독립신문에 총 13번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그래서 이름을 가면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노스들을 예문들을 주신 게 아니라 네. 노스들을 그럴 같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전위원을 찾아가서 김영국 동무를 면회하라. 이 김영국도 세브란스 의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 의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이 거점이 돼서 10전위원에서 독립운동가 도와주고 독립의복을 가고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만들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태준 선생님이 독립운동 자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반혁명파 군대에 붙잡혀서 결국 이제 목숨을 잃게 되시는데요. 선생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 것은 몽골 분들이셨어요. 몽골인들을 많이 살리셨고 치료하셨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선생님의 시신을 모셔서 그 자이승 부룩의 그 언덕 비탈길에 그 작은 분묘를 만들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몇 개월 후에 독립운동가 여운영 선생님이 이 고륜을 지나가시게 돼요. 이유는 1922년 1월에 그 모스크바의 극동인민대표 회의라는 그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몽골을 지나서 그 모스크바로 가시게 되죠. 근데 고륜에서 한 8일 정도 머무르시게 되면서 이 일대를 다니시다가 이태준 선생님의 무덤을 참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포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그 중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그 구절이 여운영 선생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단 하나의 조선 사람의 무덤은 이 땅, 즉 몽골의 민중을 위해서 젊은 인생을 바친 조선 사람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길을 기념비였고 주변에는 불악 사람 중에서 고려인 이사 이태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보셨지만 이게 지금 자이승 기념비라고 하는데요. 1971년에 조성된 기념물이고 몽골 소련 연합군이 제2차 해전 당시의 승리를 기념해서 이 기념물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아마 주변을 좀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태준 선생님 그 묘소도 함께 좀 훼손된 것이 아닌가. 근처일 거라고 추정한다는. 네, 이 자이승 구릉의 어딘가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몽골 정부께서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 자이승 구릉이 바로 보이는 이곳에 2,000평의 땅을 또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선생님의 분묘는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좀 알 수 없지만 선생님 분묘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지어서 선생님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고 있는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태준 의료사의 묘가 있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방문하고 나서 그 답사기처럼 쓰신 건데요. 그걸 보고 난 이 여운영 선생님의 소감입니다.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운영 선생님의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있는 글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8살의 나이로 너무나 좀 짧게 돌아가시는 게 안타까워서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셨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AI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좀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국적과 인종은 상관없이 사람을 살렸던 이태준 선생님의 정신은 2025년에 사셨어도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맞나요? 여기는 한국과 몽골에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차로 올라가시나요? 이쪽까지는 차량으로 가고요. 그다음부터 계단은 바로